예, 이번 시간에는 동일한 내용을 주피터 노트북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리뷰를 같이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예제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뉴런 네트워크 ANN을 설명하기 위해서 퍼셉트론에 대한 개념에서 시작을 했고, 그 퍼셉트론의 한계가 리니어리 세프로브한 경우에만, 그래서 XOR 프로블럼이 그 모티베이션이 됐고, XOR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는 비선형적으로 넌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든지 아니면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여러 개를 붙이든지, 자, 그렇게 해서 여러 개를 붙이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면 직선 하나, 그러니까 이제 직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불원석제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이 스텝 펑션 대신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고, 한 개가 아닌 것 여러 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뭐 합쳐서 이렇게 구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더 컴팩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고, 레이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일 때는 이렇게 쭉쭉쭉 붙여서 이것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한다는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넌리니어 매핑의 관점에서 보면, 예, 그래서 커널인 거죠. 근데 커널도 구조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커널을 실제로 학습하는 거 해서 이 동영상을 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차원에서 커널을 통해서 올라간 그 차원에서 리니어리 세프로브를 하게 만들고, 그 찾은 클래시파이어를 원래 차원으로 내리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넌리니어 클래시파이어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역시나 XOR 프로블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는 여기는 제가 이렇게 디파인을 해준 거죠. 디파인을. 근데 궁극적으로는 디파인 하지 않고 이것도 또 다른 뉴런 또는 네트워크로 교체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것을 학습을 할 테니까 여기에 오메가와 b를 찾고 오메가와 b를 찾을 거니까 결국은 여기는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것이고 여기는 커널을 학습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히든 레이어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개념적으로 시각화를 하면 이렇게 그 트위스팅을 함으로써 매핑을 통해서 리니어리 세프로브하게 만든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코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여러 개가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ANN 네트워크처럼 구조를 좀 바꾸고 그것을 가지고 넌리니어 세프로브를 한 것들에 대해서 히든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여기 위해서 일단 실행을 시켰고, 이제 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아웃풋은 1 또는 0을 가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했고, 제가 일단은 다시 다 클리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문제를 풀 텐데, 그래서 뭐 트레이닝 y를 1로 놓고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행렬을 바꾼 다음에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플레이스홀더 개념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지금 여기가 3개겠죠, 뉴런이 오메가가. 자, 그렇게 해서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로스를 디파인 한 다음에 이렇게 학습을 하면, 학습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제가 그 뒤쪽에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영상을 편집해서 학습하는 시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코드를 돌려보시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나 노트북에서 만약 CPU 기반으로 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제가 그 전에 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빠르게 넘어갔고, 이제 이것을 그 뉴런 네트워크의 형태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해볼 텐데, 그래서 x가 들어가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y가 프리디ct 될 테고, 그것과 실제 추루한 라벨과 비교해서 로스 또는 코스트를 계산하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옵티마이저를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다음 이터레이션에 오메가들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스텝 사이즈 러닝 웨이트에 관해서 정해진 다음 다시 네트워크가 업데이트되고, 그러면 동일하게 또 다르게 이렇게 그 배치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셋중에서 또 계속 이것이 이터레이트 해서 결국은 좋은 웨이트들을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풋은 3개가 되겠죠? 오메가 0, 오메가 1, 오메가 2. 그리고 웨이트들은 결국은 3개의 하나.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홀더를 넣고 모델을 빌드업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바이어스가 없죠. 왜냐하면 그 웨이트들을 지금 웨이트 안에 바이어스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행렬 곱을 하고 로스를 디파인해서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터레이션을 하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면 이렇게 로스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고, 플러스를 하는데 저희가 오메가가 3개죠. 그리고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낫 해서 이렇게 직선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결국 지금까지 한 건 동일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네트워크의 형태로 한 거고, 또 그 전통적으로 네트워크에서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별했었습니다. 구별해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x를 가지고 지금 보시면 x가 이제 0을 뺀 거죠. 여기 오메가 그 0을 뗀 거고, 이제 여기에다가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별해서 x에다가 웨이트 이제 2개인 거죠. 그걸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서 모델을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풋이 2개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1개고, 그리고 웨이트가 있고 바이어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또 학습을 이제 그 추후에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플러스를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니까 아웃풋이 하나였는데, 또 이쪽 전통적으로 그 트래디셔널하게 원핫 인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에도 사실은 뉴런이 하나만 있고 1과 0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만, 첫 번째 클래스가 있을 거기에 속할 확률, 그 다음 두 번째 클래스에 있을 속할 확률인 거겠죠. 그렇게 해서 뉴런이 2개가 될 겁니다. 2개가.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티피컬하게는 원핫 인코딩을 항상 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펑션이 아니라 소프트맥스를 쓴다. 그리고 기존의 것을 원핫 인코딩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클런의 프리프로세싱의 원핫 인코더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은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제는 인풋도 2개고 아웃풋도 2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구조로 이제 인풋이 2개고 아웃풋이 2개이고 바이어스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는 직선이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원한 인코딩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좀 다르지만 뭐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튜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나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더 정교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직선이 2개인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될 그 이유는 원핫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ANN 구조에서는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구별할 것이고, 클래스 종류에 따라서 끝단에 원한 인코딩을 할 거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로지스틱 크로스 엔트로피보다는 소프트맥스를 쓸 것이다 정도로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제 내부적으로 논리니얼리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을 때 데이터가 파라미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구조가 이제는 인풋 2개, 히든 2개, 아웃풋 2개겠죠. 자, 그렇게 되고, 히든 레이어를 이렇게 구조를 짰고, 모델을 빌드업을 했고, 끝단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로스 펑션을 계산을 할 때 소프트맥스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끝단에는 시그모이드를 한 번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는 좀 시간이 걸릴 텐데, 자, 이렇게 계산이 되었고, 그것을 플러스를 해보면
여기는 뭐냐 하면 그 히든 레이어에 있는 값들입니다. 보시면 값들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원래 스페이스에서 다시 올라가서 비선형적으로 있어서 직선으로 구별이 안 되지만 다시 내려오면 여기는 직선 하나로 구별이 될 것처럼 여러분들의 경향성이 보이죠? 자, 그래서 그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사이에 있는 오메가를 플러스를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리니얼리 세프로블 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가 좀 있지만 그리고 직선이 두 개인 것은 그 원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인풋과 히든 레이어 상에서의 직선을 보면 이렇게 직선 두 개로 나눠진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코딩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확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시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학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를 이제 디파인 해줘야 되는데 직선 4개니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4개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히든 레이어 개수가 4개가 될 테고 그 다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이제 학습을 하면 자,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스가 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플러스를 해보면 저희 예상과 좀 다르지만 이렇게 4개가 되어도 어느 정도 세프롭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어떤 걸 들으면 제가 뭐 프리딕션 했지만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나왔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습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좀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ANN이나 또는 딥러닝의 큰 장점일 수도 있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구조, 미처 생각 못했던 피처라든지 그렇지만 리저너블한 게 결과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서머리를 하는 관점에서 AN이라는 것은 피처까지 동시에 학습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autonomous feature learning step이다. 복잡한 universal functional approximator의 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딥러닝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의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피처 러닝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라는 걸로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튜토리얼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And now, how did I do? Like, how good is that solution? We can see that's not ideal, right?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